체코 스윙 얘기를 좀 먼저 좀 올릴게요. 체코 스윙 오래 안 됩니다. 이거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허구현 총재도 한번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야기를 했는데 사전 조사를 했는데 이게 규칙을 좀 정해야 되는 영역이어서 좀 쉽지가 않다. 그런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참고할 만한 것이 없다. 뭐 사실 우리 ABS도 참고할 건 없죠. 물론 미국의 마이너리그 쪽에서 먼저 시범을 했고 독립리그 쪽에서도 시범을 했기 때문에 뭐 참고할 게 있었다고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세계 최초로 우리가 ABS도 했어요. 체코 스윙 비디오 판독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명확한 것은 잡자. 명확한 것은 잡자. 열통 터진다. 팬들이. 근데 그게 안 된다. 안 되는 이유는 있는 규칙을 구현하는 거예요. 스트라이크 존이라는 규칙이 있죠. 이걸 구현하는 것은 ABS인데 체크 스윙은 규칙을 만들어야 돼요. 스윙은 타자가 스윙하려는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뭐 스윙이라 그러니까 사람의 의도를 알 수가 없고 우리가 흔한 말로 헤드가 돌아갔느냐 안 돌아갔느냐로 판단을 하죠. 3루심도 1루심도 그걸 판단을 합니다만 실제 야구 룰에는 그렇게 나와 있다. 그래서 규칙위원회에서 룰을 좀 수정하고 해보겠다 했지만 이게 좀 쉽지 않다. 헤드는 돌았지만 스윙이 멈추고 손목으로만 헤드가 돌아간 걸 이걸 스트라이크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결국은 좀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했는데 올해는 불가능. 이야기만 계속 있고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진척이 있을지 혹은 총주도 한번 해보자 이야기했는데 쉽지가 않아요. 또 하나 감독들도 요청을 합니다. 할 수 있으면 하자. 특히 뭐 수도권 모 구단의 감독님이 제일 강력하게 할 수 있으면 좀 해요 했는데 네, 이거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그래서 비디오 판독 체크 스윙까지 넣는 거 이 이야기가 조금 있었지만은 올해는 어렵다. 내년에는 그럼 쉽는가? 내년도 좀 쉽지 않다. 그럼 우리는 계속 화가 나는 것인가? 아마도 그럴 확률이 높다는. 그럼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굿즈에 대해서 이거 뭐 유니폼 살려도 없고 물건 살라해도 없고 도대체 삼성은 뭐 재고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댓글에 오늘 질문 주셨어요. 물건이 없다. 재고가 없다. 재입고도 늦다. 콜라보도 없다. 삼성 왜 이러나 했는데 하여튼 삼성이 이제 콜라보는 내년에 뭐 딱히 이걸 말씀을 제가 하면 안 하겠다 약속을 했으니까 하는데 그 내용만 안 하고 하여튼 내년에 우리 팬들께서 조금 만족해 하실 만한 콜라보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올해 하려고 했는데 조금 늦어진 게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저도 들었을 때 팬들 좋아하시겠다 하는 콜라보는 있습니다. 자, 덧붙여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물품 판매, 굿즈 판매, 유니폼 굿즈 판매가 거의 2배가 늘었습니다. 한 5, 60억 정도 연간 작년에. 그러니까 재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2022년에 비해서 2023년이 2배 늘었어요. 올해는 이미 1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미 돌파. 올해는 또 거기서 2배가 또 늘었네? 이게 지금 약간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만들면 되잖아. 만들어 사람 많으면. 근데 그게 안 되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제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구단 물품을 만드는 이 회사들하고 계약이 직영을 하고 있는 곳은 기아, KT, NC는 구단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7개 구단은 아웃소싱, 외주를 줬어요. 외주를 왜 줬느냐? 재고 관리는 구단에서 외주 준 업체들이 재고 관리를 알아서 해요. 안 팔리면 악성 재고 쌓이면 그냥 박살 나잖아요. 영업이익률이 박살 나잖아요. 그거 알아서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라이센스를 받고 본인들이 알아서 해. 근데 장사가 잘 되면 이 사람들이 돈을 벌입니다. 업자들이. 또 구단 같은 경우는 장사가 잘 돼도 돈을 좀 덜 벌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안 될 때는 아웃소싱이 좋고 잘 될 때는 직영이 좋아요. 지금 기아, KT, NC가 좀 뭐 관중이 아주 많이 늘지나 좀 기아 같은 경우는 물품 판매가 어마어마합니다. 김도영 선수가 이제 유니폼으로 자기가 얼마를 예를 들어서 김도영 선수가 뭐 1억을 받는다, 2억을 받는다, 3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구단은 김도영 선수 파는 유니폼 가격이 곱하기 한 10 정도를 땡긴다고 재고도 한 6, 7 정도 땡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소.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이게 삼성이 지금 아웃소싱을 두고 있다 보니까 업체에서도 작년에 2배가 늘었잖아요. 올해도 이제 그게 조금 맞춰서 하는데 올해 설마 2배 늘 걸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지금 라팍의 관중이 117만입니다. 난리인데 물품을 살 수가 없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아주 이런 거는 좀 탄력적으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수도권의 한 구단 같은 경우도
작년에 비해서 2.3배. 서울팀입니다. 2.3배가 늘었대. 작년에 비해서. 뭐 한 150억 가까이 되겠죠? 올해 이렇게 되면. 근데 지금 이제 각 구단들마다 코로나 끝나고 작년에 젊은 층도 많고 야 이거 생각보다 너무 잘 된다. 말씀드렸듯이 기아, NC, KT만 직영이고 나머지 직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구단들이 지금 기아 쪽으로 문의를 많이 준대요. 직영하니까 좀 어떻던가요? 뭐 직원은 몇 명 정도 뽑아야 되나요? 근데 왜냐하면 이제 콜라보라든지 물품 이런 거 아이디어 같은 걸 구단 직접 많이 내거든요. 고민도 구단이 많이 하는데 실제 아웃소싱을 주다 보니까 수익이 이만큼 느는 거에 비해서 구단이 가져오는 몫은 좀 작단 말입니다. 많이 늘어도 작아요. 그래서 향후로는 직영 이름 쪽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이것이 조금 더 활성화된다 그러면 진짜 모기업 광고를 받을 때 제값을 다 받으려고 구단들이 이야기할 수 있고 모기업에서 지원을 안 받고도 자생이 돼요. 지금 이미 뭐 거의 장부상으로입니다만 적자 팀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도 이제는 모기업 광고가 없어서 다른 광고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구단도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모기업도 사실 예전에 비해서는 광고를 좀 후려치기도 했는데 이제는 좀 많이 주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좀 있다고 했습니다. 기아 얘기를 조금 선두 기아 2위를 상대로 2위만 만나면 2위를 그냥 2위만 만나면 더 강해져. 맞대결 그냥 86% 2위 상대 86% 어마어마한. 왜냐하면 이제 2위가 1위 만나면서 우리가 좀 승차를 좀 맞대결해서 줄여야 되거든요. 맞대결해서 줄여야지 줄거든. 근데 안 줄어. 더 늘려. 이러니까 기아가 방망이로 그냥 다 합니다. 선수들이 이제 대구 삼성전에서 긴장한 게 맞죠. 선발 황동아 선수도 뭐 경기가 중요하니까 긴장한 거 맞아요. 근데 굉장히 선수들이 잘 풀어나가서 프런트도 굉장히 놀랬다 그럽니다. 근데 원정에서 역전승, 첫날 3점차, 두 번째 날 같은 경우에 5대 0으로 치고 있다가 0대 5로 치고 있다가 뒤집어요. 이게 좀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심지학 단장은 또 이제 걱정하더라고요. 단장은 내가 걱정해요. 늘 걱정 인형이야. 걱정해요. 그러면서 이번 주에 6경기에서 상대 외국인 선발 투수만 4명을 만난다. LG 넬 에르난데스 또 하나의 바리아 와이즈, 일요일 키움 후라도 선수까지. 근데 뭐 에르난데스 당연히 두렵죠. 좋을 때 꽤 좋으니까 후라도 선수는 상급의 에이스죠. 근데 어느 팀이나 후라도 선수 부담스러워요. 하나는 이제 한 선수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고 한 선수는 좀 덜 부담스럽겠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들 기아를 만난 팀들의 이 투수들은 또 기아 방망이가 그만큼 부담스럽겠죠, 당연히. 리그의 극강 방망이니까. 사실 이제 뭐 기아 방망이 정도면 상대 선발이 걱정을 좀 더 하겠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뭐 당사자들은 마음이 그렇습니까? 당연히 그렇고 기아가 한시라도 빨리 1위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부터 기아가 아직 뭔가 좀 선택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잡을 경기는 확실히 잡고 확실하게 리드 폭을 유지를 좀 하는 부분으로 가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내일 선수 관련해서 질문 좀 주셨어요. 내일 선수 좀 건강 회복 정도라든지 걱정도 된다 이렇게 했는데 내일 선수 수술은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성공적이었고 퇴원을 했어요. 퇴원해서 이제 집에 있는데 퇴원을 예상보다 더 빨리 했습니다. 이 퇴원하려 그러면 상처 아무는 그거라든지 그리고 환자가 느끼는 통증의 정도라든지 등등 또 치료의 용이성 등을 생각을 해서 오히려 이제 퇴원을 좀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또 입원을 좀 더 하는 경우가 있고 한데 퇴원을 좀 빨리 했어요. 지금 통역하고 같이 집에서 생활합니다. 광주에서 진통제 주사를 안 맞고 이제 약 먹는 약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내일 선수가 투수들이 운동하는 이렇게 가볍게 운동하는 거 있죠. 줄 이렇게 고무 이렇게 튜빙 그죠? 땡기면서 이 튜빙 가져가고 그다음에 간단한 운동 기구 같은 경우를 좀 챙겨갔다 그래요. 본인이 벌써 지금은 좀 쉬어야 되는데 그리고 내일 선수가 먼저 심작단장한테 나 몸 좀 괜찮아지면 광주 챔피언스필드 가서 운동 좀 해도 돼? 이렇게 물었대요. 그거 돼요? 이렇게 하니까 단장 심사단장이 이거 무리할 생각하지 말고 제발 좀 트레이너하고
상의해. 안 돼. 아니 지금은 극도로 안정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단장의 마음이 좀 어떻겠습니까? 조금 미어지죠. 고맙기도 하고 좀 지금은 당장이 좀 어떻게든 좀 자, 두산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엽 감독, 두산 감독, 이승엽 감독이 이제 고참들하고 뭐 식사 자주 하면서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으쌰으쌰 해야 되니까 고참들하고 베테랑들하고 식사도 하고 또 주장 양석환 선수는 선수단 미팅도 하고 또 수석 코치가 또 선수단 모아서 또 이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모이는데 공교롭게도 이승엽 감독이 총력전을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병헌 선수는 뭐 이번 주에 몇 개 던졌고 김태균 선수는 이번 주에 몇 개 던졌다. 실제 그제 많이 안 던졌거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지면 못 나오고 이 선수들이 또 비가 오면 또 안 돼. 뭐 하여튼 뭐 적게 던지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많이 안 던졌다는 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선수들을 더 필승적으로 더 자주 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고 난 다음에 멀티 이닝을 딱 가요. 근데 경기도 못 이겼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김태균 선수가 59와 3분의 2 이닝입니다. 이병헌 선수가 이 선수도 아직 어리죠. 뭐 그래도 이제 뭐 프로에서 좀 한 게 있고 하니까. 근데 59와 3분의 1이닝이에요. 60이닝 가까이 됩니다. 이 두 선수가. 김태균 선수가 55경기, 이병헌 선수가 69경기입니다. 69경기. 팀 나오는 게 절반 이상. 이게 경기가 많다면 뭐예요? 몸을 그만큼 풀었던 거예요. 몸을 그만큼 많이 풀었다. 경기 수가 많고 몸을 많이 푼 거는 몸 푸는 것도 사실 이게 뭐 예전에 송진우 코치 같은 경우는 몸을 푸는 거, 불펜에서 몸 푸는 것도 함부로 그때 하나가 할 때, 그죠? 2018년에 하나가 좀 잘 나가지 않습니까? 두 명이 한꺼번에 풀게도 안 했어요, 잘. 몸 푸는 것도 피로 누적에 들어간다. 이승엽 감독이 40이닝 이야기를 했죠. 잘 좀 그때만 해도 김태균 선수가 원래 40이닝이나 던지겠나? 왜? 이 선수가 그렇게까지 잘한다 생각을 못 했을 거야, 아마. 그리고 40이닝 정도면 굉장히 많이 던진다. 그것도 19살 선수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더 많이 더 와버렸어요. 아직 시즌이 남았는데 총력전을 선언을 하기도 전에 이만큼을 던져버렸어요. 많이 던졌어요. 너무 많이 던졌다. 그리고 제가 피로 누적은 그러면 누가 판단하는가? 선수가 판단하지 않겠느냐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역대로 혹사 논란이 보면 그 혹사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선수 중에서 나는 혹사 당했다라고 생각한 그 해에 말한 선수는 한 명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도 말하진 않아요. 좀 은퇴하고 난 다음에 내가 많이 던졌다라고 이야기를 한 선수들은 있습니다. 은퇴하고 난 다음에 세월이 좀 지나야 되죠. 그러니까 피로 누적은 본인이 가장 잘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선수 본인의 몸이 가장 늦게 파악을 하는 거죠. 하는 순간 이게 조금 그게 늦게 옵니다. 오히려 본인이 늦게 알게 된다. 그래서 주위에서 좀 많이 던졌다 그러면 많이 던지게 맞아요. 물론 선수의 몸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몸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지 엄청난 차이는 있지 않다. 그래서 이닝도 끊어주고 투구수 관리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투수들이 많이 던지잖아요. 진짜 올 시즌 엄청 던졌어. 정말 많이 던지잖아요. 시즌이 끝나요. 최소 2달 이상 쉬잖아요. 비활동 기간도 있고 캠프 가기 전에 물론 개인 훈련도 하지만 그때 공 던지는 선수는 없단 말입니다. 오히려 사실 요즘 드라이브 라인이라든지 이렇게 비시즌에 가서 했던 선수들 중에서 조금 부상이 있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 부상의 원인에 대해서 휴식이 좀 필요했다라고 말을 하는 일부 투수 코치, 일부 단장님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일장일단이 있는 겁니다. 많이 던진 그러니까 투수들 같은 경우는 뭐 드라이브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그럼 많이 던졌어. 시즌 후에 2달을 쉬었어. 2달이나 푹 쉬어. 그러면 그 다음에 여파가 오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2달을 쉬었는데 그럼 막 체력이 회복이 됐을 거 아니야. 근데 쌓인 피로가 회복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지. 희한해. 이게 사람의 몸이 그렇더라고요. 희한해.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펜 투수인데 이틀을 쉬었어. 3일을 쉬었어. 4일을 쉬었어. 많이 쉬었네? 야 멀티이닝 던져. 아무 문제 없을 거야.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솔직히 이제 불펜 투수의 메커니즘은 선발 투수하고 달리 전력
투구를 하죠. 전력으로. 그러니까 전력으로 투구를 하면 멀티 이닝에 그 개수가 늘어날 때마다 몸이 받는 하중은 이게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고 젊은 선수면 더 그런 부분에서 좀 취약하겠죠. 그러면 총력전이라고 하는데 야수의 작전의 이 부분이 조금 그렇죠. 예. 그때 이제 양석환 선수가 또 무사 1, 2루. 자, 번트를 댈 때는 과감하게 좀 돼야 되는데 번트를 대기 위해서 대타까지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보통 우리가 짜는 게 총력전이라 그러는데 뭔가 이렇게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냥 번트 안 되고 땅 쳐서 홈런을 쳐서 와 크게 이겨 결과론적이겠죠. 하지만 그렇게 집요한 작전을 쓰는 거는 감독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나 이렇게 이기고 싶어. 당신네들도 나 따라와야 돼. 요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팀이 이렇게 가자고. 그래서 감독이 작전을 낼 때는 과감하고 단호해야 수행을 하는 선수들도 뭔가 믿음이 생기죠. 약간의 표정, 우유부단한 제스처 이게 의심을 좀 더 키웁니다. 뭐 이건 이승엽 감독이 약간 조금 그런 부분에서 조금 유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주위에서도 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은 하고 있고, 근데 이건 이승엽 감독만의 문제는 아니고 경험이 부족한 감독들에게서 좀 더 자주 있다. 다들 이야기를 좀 하는데 올해 두산이 좀 독특하죠. 베테랑들이 많습니다. 동기부여를 하기 좀 어려운 측면은 조금 있어요. 근데 젊은 선수들, 새로운 선수들도 또 성장해서 올라온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또 안 좋아요. 두산이 역대로 외국인 딱 괜찮았는데 예상치 못한 혼란도 많고. 근데 이런 시기에 이럴 때일수록 감독의 리더십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근데 이유를 만약에 다른 쪽으로 돌리잖아요. 야, 뭐 누가 아팠잖아. 누구 외국인 누구 없었잖아. 우리 지금 외국인 한 명 없어. 뭐 이렇게 다른 쪽으로 돌리기 시작하면 해답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진 않아요. 모든 팀은 저마다 안 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제 물어보세요. 기아는 그럼 기아 당신네들은 다 좋아? 선두 기아 6게임 반차 앞서가고 유일한 6할 때 승률 기아는 다 좋냐? 기아가 왜 다 좋겠습니까? 이효리 선수, 윤윤철 선수 아파가지고 없는데 지금. 내일 선수 지금 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턱 이루고 있는데 붕대 감고 있는데 나승범 안 다쳤나요? 최용우 안 다쳤나요? 이효성 안 다쳤나요? 돌아가면서 아픕니다. 거기도. 근데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는 그래서 조금 더 단호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조금 드려요. 제가. 그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근데 자 그렇다면 두산이 뭐 어쩔 거야? 어쩔 거냐고? 그럼 두산 뭐 이승엽 자를 거야? 두산은 모든 결정을 구단주가 내리는 팀이에요. 작은 부분도. 그래서 언론에서 미리 인지하는 것도 쉽진 않아요. 쉽진 않은데 제가 뭐 박종원 구단주하고 직접 연락을 못해요. 4위를 하고 있는 팀이 이렇게 욕을 먹는 것도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작년에 5위 팀입니다. 근데 저도 보니까 좀 유심히 보다 보니까 조금 안타까운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근데 다른 구단 내에 이승엽 감독 뭐 다른 어떤 뭐 경질이라든지 뭐 그런 이야기들 하는 분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체킹이 될 자리에 있지도 않고 아주 전 체킹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모른다 해서 야구부장이 모른다 해서 사실이 뭐 없는 게 되진 않습니다. 제가 체킹을 안 하고 있다는 것밖에 못 하고 있다는 거 못하고 있다 못한다 내 입장에서 자 그런 겁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김태형 감독이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두산보다 못하고 있는 7위 롯데 이야기입니다. 롯데의 감독님 이야기를 잠깐 드릴게요. 두산의 김태형 감독이 두산이 있을 때는 좋았어요. 멤버도 좋았고 잘했죠. 두산이 진짜 철통 같은 왕조 두산 베어스 왕조라고 불러도 돼요. 철통 같은 선발 그다음에 내야진 강력한 타격. 근데 그때는 뭐 따로 뭐 작전 내거나 뛰느냐고 아닌데 지금 롯데 와 보니까 탑이 없거든. 홈런 칠 선수도 별로 없어. 약해. 오죽했어요. 맨날 지금 유격수 없어가지고 유격수 타령이 아주 그냥 유격수 타령. 유격수 노래 밴 노래가 아니라 유격수 노래를 막 많이 하고 있어요. 했었어요. 근데 롯데에서는 다른 야구를 하죠. 다른 야구를 합니다. 움직이는 야구를 합니다. 선수단 전체를 감독이 자기 스타일대로 바꿀 수 없다면 감독이 선수단의 스타일을 최고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이것도 리더의 덕목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승엽 감독도
감독도 포함이 되는 거죠. 이승엽 감독만 이야기는 하는 건 아닙니다. 네, 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감독을 보좌하는 우리 코치분들 책임에서 좀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 감독이 당연히 다 책임지지. 근데 그럼 뭐 다 책임지고 감독이 다 할 것 같으면 코치는 뭐 하라 했나고? 코치가 왜 있겠습니까? 응? 코치가 왜 있겠냐고요. 제 머릿속에 다 있어도 메모 다 해오잖아요. 예? 코치가 왜 있겠습니까? 코치가 자기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감독이 스타일이 조금 부족한 게 있으면, 우리 감독이 호랑이 감독이다? 그럼 코치가 또 야단 맞고 하면 불러서 이리 와. 감독님 마음 알지? 그게 전부 아니야. 감독이 너무 착한 분이다. 그러면 야, 감독님이 그렇게 부드럽게 하지만 마음이 어떠시겠어? 당신 애들 파이팅 합시다 하고 맞춰주는 그런 부분도 코치 역할입니다. 브랜든 선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든 선수는 정규 시즌은 당연히 어렵죠. 정규 시즌 어렵고 기적적으로 와도 정규 시즌 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브랜든 선수가 지금 잠실에서 재활하고 웨이트하고 하고 있습니다. 자, 가을 야구를 두산이 만약에 간다. 그러면 선발은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뭐 투구수를 어떻게 올립니까? 투구수가 없다. 투구수가 안 된다. 그러니까 불펜이다. 불펜으로 브랜든 선수는 오면 불펜으로 합류를 하게 됩니다. 자, 롯데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 보조 경기장에 새 구장 줘도 되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내왔어요. 공문을 보내왔는데 부산시에서 보조 구장에 짓는 거를 물어봤고 원론적인 대답을 했어요. 원론적인 대답을 했는데 롯데는 잘 수기해 보겠다 했는데 롯데 입장이 바뀐 게 없습니다. 롯데는 원래대로 지금 현 사직구장 부지에 새 구장 짓고, 그리고 아시아드에 보조구장 짓고, 그러니까 대체구장을 짓고 하기로 했는데, 원래는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공문을 또 보냅니다. 보조구장, 아시아드 주경기장 옆에. 거기는 멀어요. 전철역에서 한 20분 걸립니다. 걸어서. 굉장히 멀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오니까 답답해하고, 공식적인 의견은 롯데는 뭐 하여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데 조만간에 공문을 뭐 전달할 겁니다. 롯데가. 근데 롯데 입장은 바뀐 게 없습니다. 2021년에 MOU 했던 대로 사직구장 새로 허물고 짓고 아시아드 경기장을 대체구장으로 좀 리모델링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보조구장은 그 뒤편인데 접근이 너무 어려워요. 축구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두 번, 야구는 일주일에 3번, 많게는 일주일에 6번도 하니까 이건 왔다 갔다 너무, 다들 전철역 가까이 가려고 야단인데 부산시는 더 멀어지려고 그러고, 그리고 2023년 4월에 제가 알기로 발표를 했어요. 부산시에서 이렇게 하겠다. 사직구장 새로 거기에다 짓고 그다음에 아시아드 주경기장에 대체구장 지을 거다 했는데, 지금 뭐 1년 반 약간 지났는데 정부가 바뀌었습니까? 정부 그대로입니다. 부산시장 그대로. 근데 지금 벌써 이러고 있으니까 2026년에 새 구장 저는 안 됩니다. 그거 더 늦어져요. 이미 지금 착공 자체도 굉장히 늦어질 겁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면서 부산시에서 교통 대책에 대해서 여러 뭐 버스 노선이라든지 향후에 뭐 전철 노선이 이렇게 왔다 갔다, 부산시 전체적인 그 도로 교통망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거 언제 될지 모르니까 롯데는 이제 부산시한테 뭐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죠. 입장이 아니고. 근데 롯데 입장은 바뀐 게 없습니다. 석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은데 이게 지금 사실 6위 7위하고 반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5위랑 3게임이죠. 그죠? 뭐 아직 가을 야구를 포기할 게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3승 7패다 보니까 페이스가 너무 떨어져서, 순위가 떨어져서 8위 이러다 보니까 이게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 감독의 입지, 근데 이 제가 말씀드린 두산, 예? SSG 이 두 팀의 공통점이 뭐냐면 구단주 마음대로. 모든 팀은 구단주 마음대로인데 이 두 팀은 구단주가 아주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구단주가 신경을 많이 쓰는 팀들 중에서는 시구를 누가 하느냐 이런 것도 미리 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고를 다 받진 않겠지만 어느 날 그랬겠죠. 구단주가 야, 저 사람 누군데 시구하냐? 이런 말을 한번 듣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시구 오늘은 누굽니다 이렇게 돼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임원회에 들어갔고 갑자기 어느 거 뭐 물으면 그다음부터는 그걸 체크를 해서 가져가게 됩니다. 그다음부터 위에 분은 보스는 그런 거 신경 쓰지도 않아요. 한번 그냥 궁금했던 거야. 근데 그렇게 일일이 하게 된다고요. 이 두 팀은 그렇습니다. 구단주.
구단주가 뭐 다 판단하는 두 팀인데 하여튼 구단 최고 2층하고는 제가 통화했어요. 파리 뭐 감독 뭐 경질 최고 2층 차원에서는 아니다. 왜 그런 말을 하냐면 내 차원에서란 말을 하게 되죠. 왜? 다른 차원이 있으니까. 그 고차원적인 것은 야구부장이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구단 사람들도 잘 모른다. 하지만 아니다 이야기했고 하여튼 구단의 최고 2층은 시즌 잘 마무리하고 보완책을 세우겠다. 그러면서 감독 리더십 교체라는 부분 이런 부분은 뭐 당연히 아직은 지금 논할 계제가 아니다. 이렇게 딱 잘라 이야기하고 지금 가을 야구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또 으쌰으쌰하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야. 지금은 시즌을 어떻게든 잘 이끌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다. 그 다음 생각해도 늦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뭐 초보 감독으로서 미흡한 부분, 뭐 작전이라든지 투수 교체라든지 선수 운영 그런 부분들 당연히 있어.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이번에 SSG가 단장 새로 데려오고 또 그 다음에 감독 새로 영입을 하면서 구단이 두 가지 미션을 부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젊은 선수들을 기용을 해라. 누가 보더라도 SSG는 리그에서 가장 베테랑이 많은 팀입니다. 자,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힘들 여지가 더 많은 팀. 왜? 주축 선수들이 나이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젊은 선수들을 빨리 키워야 된다는 게 계속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기여해. 그다음에 또 성적도 떨어지면 안 돼. 어느 정도가 뭐 어느 정도 처음에 목표를 이렇게 던졌던 거는 당연히 가을 야구입니다. SSG도. 근데 SSG를 가을 야구 후보군으로 또 꼽는 이는 또 많지는 않았어요. 뭐 일부는 꼽았지만 3대 7 정도로 3명은 SSG 꼽고 7명 정도는 SSG 어렵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튼 1군에 뭐 새로 선수들도 좀 올라온 건 있습니다. 박지한, 정준재, 고명준이라는 투수 쪽에 조병현, 한두술 뭐 그다음에 2군에서 뛰었던 박시우라든지 박선비 이런 선수들이 있어요. 근데 경기적인 측면 또 선수 관리 측면 아파요. 선수들이 부상을 막 당하는데 아픈데도 뛰고 그런 부분을 되게 많이 그래서 감독은 또 뭐 인터뷰로 뭐 물어봤어. 그리고 트레이너한테 다 맡겨놨어. 근데 사실 이제 맡길 그러니까 트레이너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내가 판단을 하고 선수하고 또 그걸 봐야 되는데 트레이너가 괜찮다고 해도 최종적으로 안 돼. 좀 쉬어. 천천히 해라고 브레이크를 걸어줄 사람은 최종 책임자인 감독이 맞아요. 보통은 선수들은 아프다는 내색을 참 하기 싫어해요. 어디 부상 이런 건 정말 싫어합니다. 특히 FA를 앞둔 선수는 어디 아프다 이런 게 보도가 하여튼 언론에 나가면 엄청 민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픈 걸 잘 안 드러내려고 그래요. 왜? 몸이 재산이잖아요. 또 그리고 자꾸 아프면 이게 소문나. 그게 또 싫어하고. 그래서 선수단은 아프다는 선수는 내색을 하면 허약하다는 예전부터 뭔가 운동하는 선수들은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지금도 아예 없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뭔가 감독이 이런 부분에서 선수 오케이 하더라도 좀 더 냉정하게 좀 쉬게도 해주고 보면 알잖아요. 경기력이 떨어지거나 뭐 선수의 몸 상태를 늘 물어보면 다 괜찮다 그러잖아요. 안 괜찮은 경우도 많고 한데 또 그런 부분들 또 이제 팬들께서 그런 부분들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또 젊은 선수들의 이닝이 많은 거 이런 부분들도 질타를 많이 해서 구단도 알고는 있더라고요. 구단도 알고 있고 하여튼 시즌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데 대한 좀 더 면밀한 그런 내부 검토가 있고 고민들을 할 거라 그러는데 하여튼 지금은 좀 상황은 또 그 정도더라고요. 제가 체크했던 것도 그 정도입니다. 뭐 두산은 지금 가을 야구를 갈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이고 SSG는 갈 가능성이 조금 낮은 상황이니까 뭔가 스탠스는 다르지만 내부 고민은 요 정도고요. 근데 뭐 요거 하나 있습니다. 이승용 감독의 계약 기간은 내년까지. 김원영 전 감독의 계약 기간도 내년까지입니다. 예. 김원영 전 감독의 연봉도 지금 나가고 있어요. 이승용 감독도 연봉이 나가고 있고. 예전에 이제 롯데가 3명의 제가 알기로 3명 감독 연봉이 한꺼번에 나갔던 그런 해가 있어요. 시즌 중에 이 박지한 선수의 포지션 변경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내부적으로 뭐 고민했겠죠. 내부적 고민이란 것은 어떤 고민인가? 뭐
외야 수비 코치에 대한 외야 어떤 포지션 변경 시에 뭐 능력치라든지 또 스카우트 파트 쪽 해서 아마추어 때는 어떤 포지션을 하면서 이 선수의 가능성이라는 체킹을 했을 거예요. 선수하고도 뭐 이야기도 해보고 또 내년에 추신수 선수가 은퇴를 하니까 외야의 자리가 하나 비니까 뭔가 동기부여 차원에서 박찬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겠지만은 19년 최정 선수 이후 19년 만에 1라운드 픽으로 딱 뽑아가지고 야수를 막 바로 그냥 내야수를 막 외야수로 돌린 이거에 대한 이제 팬들 그거 되게 구단에서 되게 무겁게 받아들이더라고. 근데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시즌 끝나고 스프링 캠프 쪽에서 뭔가 좀 발표를 하고 그때 이야기를 했었으면 반향이 이 정도는 아니었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 시즌 준비하는 입장에서 했다 그러면 조금 다르거든요. 조금 다를 수도 있거든요. 물론 뭐 그래도 뽑으려고 했던 선수 대형 내야수로 키우겠다고 했던 그런 어떤 구단의 다짐이 조금 희석이 되는 측면은 있습니다만 최정 선수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통증은 뭐 사람마다 다릅니다. 담입니다. 담이고 일단 뭐 SSG가 내일이 경기가 없어요. 경기가 없고 모레 나와서 이제 훈련하면서 판단을 좀 할 건데 하여튼 뭐 다음 정도는 다행입니다. 다행. 검사를 하고 있는데 뭐 좀 뭔가 좀 근육 파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미세 파일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쉬어야 되니까 다행이고 최정 선수는 그러면 뭐 지금 단연 계약 협상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체킹을 했습니다.